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겨울 같기만 한 2026년 3월의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엄청 가라앉았고요. 콧소리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쌓기 영상을 몇 편 보신 분들은 아마 반복되는 제 일상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또 브런치를 하면서 이 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장의 기록에 버지니아 울프의 클레리사 부인에 나오는 문장을 소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장의 한 부분이 오전과 오후가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마무리에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오전과 오후는 어떤 얼굴, 어떤 표정이었나요? 여러분의 오전과 오후는 어떤 순간에 서로의 풍경을 마주했나요?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그 문장이 거꾸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오전은? 너의 오후는? 어, 너의 오전과 오후는 서로 어떤 풍경으로, 어떤 장면으로 마주보고 있니? 너는 그 시간대를 어떻게 통과해 가고 있니? 그렇게 묻고 보니 저의 오전과 오후는 마주보기보다 전환, 어쩌면 교차되고 있더라고요. 저라는 한 사람은 오전에는 내면의 자아로 살고 오후에는 사회적 자아로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전에는 정신으로 살고 오후에는 육체로 살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오전에 활발했던 내면 활동, 정신의 활동은 오후가 되면 거의 사라져 버리고요. 이내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 위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저는 몸을 쓰면서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자기 전까지의 현실의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오전의 자아가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의 자아로 교체되는 정말이지 자아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오전과 오후는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처럼 잠깐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떠오른 게 있는데요. 바로 JJ 살롱이라는 이 채널의 이름이었어요. 제 이니셜의 J는요, 가운데 글자로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을 만들 때 제게 툭 뭐가 던져지듯이 이름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JJ 살롱이었어요. 만약에 제 이니셜을 그대로 땄다면 제2 살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꼭 JJ 살롱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제게 그 이름이 던져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 이미 JJ라는 그 이니셜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 JJ의 그 하나의 J는 제 내면의 자아이고 나머지 J는 제 사회적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JJ는 처음부터 저라는 한 사람의 입체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살롱이라는 단어의 정체는 그 단어가 왜 제게 던져졌는지 이 채널을 개설했던 초반에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꼭 살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뒤에 그렇게 살롱이 붙었던 겁니다. 그렇게 채널을 개설하고 생각 쌓기, 사물의 기록, 피아노 스튜디오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계속 뭔가 미진한 느낌?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문장의 기록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제야 놓쳤던 핵심 퍼즐 하나를 찾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침내 채널의 진짜 구조가 완성되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채널을 정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살롱을 만들고 있구나. 그랬구나. 나는 언제나 살롱을 갖고 싶었구나. 혹은 나는 살롱에 가고 싶었구나. 여러분 혹시 19세기 유럽의 살롱의 그 원형을 아시나요? 그 시대 살롱에서 했던 것들이 바로 문학 이야기, 사상 이야기, 음악, 취향, 차, 가벼운 대화였거든요. 언제든 들를 수 있고 들린 사람 누구든 조용한 환대를 받고 어떤 이해관계 없이 만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며 들고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되는 공간. 사유와 취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순수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공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공간을 채워가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쉽게도 그런 사유나 취향 기반 교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주변의 관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족 책임, 관계 의무, 제도나 가치관에 따른 관습.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랑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에 기반한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지속되는 그런 교류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작 저라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사유를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현실에서 제대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흉내를 비슷하게 내본 적도 있었는데요. 들여다보면 그것조차도 아주 극히 일부분을 나누는 짧고 얕은 교류였거든요. 저는 제 전체로서 저라는 전체를 담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발 딛고 있는 현실 공간은 너무 좁고 제약도 꽤나 심한 것 같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문장, 사유, 취향, 감각 이 네 가지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자기 특성으로 가진 사람을 저는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소설 속 어떤 문장을 자기 취향대로 수년간 채집해 온 사람이 느닷없이 루이비통 소품을 들고 30분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이지 좀 드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살롱을 보면서 거꾸로 저라는 한 사람의 입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솔직함이라기보다는 굉장한 모순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전체로서 교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공간 하나쯤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쩌면 제가 현실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을, 그런 살롱을 조금 늦게나마 디지털 세상에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롱의 회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듯 이 공간에 잠시 들렀다가 문장 하나, 생각 하나, 음악 하나, 이야기 하나 그렇게 조용히 나누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 마음이, 시선이,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공간. 19세기 유럽의 작은 살롱이 21세기의 플랫폼 위에 다시 한번 조용히 재현되는 그런 진짜 살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